한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독일 최고의 수자원 전문가가 단언했습니다. 20년간 유럽 전역의 하천 복원을 연구한 그는 한국의 청계천 복원을 두고 이렇게 말했죠. 기껏해야 3년 버티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청계천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파리의 세느강보다 깨끗해졌습니다. 화가 난 그 전문가는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분명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 본 것은 그의 20년 경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멈췄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유럽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니었죠. 살짝 습기가 섞인 부드럽게 피부에 닿는 공기. 봄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 뒤로 훅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낯설었죠.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으니까요. 인공 하천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20년간 이 분야만 봤어요. 수십 개 도시를 직접 걸었죠. 파리의 센 강변 정비 사업. 20억 유로가 투입됐습니다. 처음 3년은 화려했어요. 언론이 찬사를 쏟아냈죠. 하지만 5년 차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수질이 다시 악화됐어요.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예산이 삭감됐고 관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밀라노의 운하복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시민들이 환호했죠. 카페가 들어섰고 관광객이 몰렸어요. 하지만 2년 만에 악취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썩었어요.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죠. 프랑크푸르트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도심 수로를 다시 덮어버렸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직접 봤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실패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인공으로 만든 자연은 자연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서울도 같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20년 경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한국어로 뭐라 물으셨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드렸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처음 보는 도시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했어요. 유럽보다 훨씬 높았죠. 그 사이사이로 이상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만발해 있었어요. 분홍 벚꽃도 동시에 피어 있었죠. 유럽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개나리는 3월에 피고 벚꽃은 4월에 피니까요. 그런데 여기선 함께 피어 있었어요. 기후가 다른 걸까요? 아니면 품종이 다른 건가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도시 미관은 우수함. 녹지 배치 인상적. 하지만 본질과는 무관. 30분쯤 달렸을까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요금을 계산하고 주변을 둘러봤죠. 고층 빌딩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 덩어리들. 차들이 쉼없이 달렸어요. 경적이 울렸고 엔진 소음이 공기를 채웠죠.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어요. 전형적인 대도시였죠. 베를린이나 파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찾았어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이라고 쓰여 있었죠.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소리가 바뀌었죠. 바로 위에선 차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선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 작은 새들의 지저귀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도심 한복판인데 도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봤죠. 분명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방음벽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음향 설계가 특별히 됐겠죠. 분명 그럴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갔어요. 물가에 섰죠.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이었어요. 아침 8시 반. 서울 사람들은 바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있었어요. 걷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난간에 기대 있었죠. 그냥 물만 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커피잔을 들고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서 물을 보고 있었죠. 한 남성은 정장 차림으로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회사에 늦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커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물을 보고 있었죠. 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러다 멈춰서서 물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어요. 이건 뭐죠? 연출인가요? 저는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카메라를 찾았어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관광 홍보 영상 촬영이겠죠. 이 사람들도 배우일 수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일부러 배치한 사람들이거나. 저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짚고 물을 내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맑았어요. 바닥에 돌들이 하나하나 보였죠.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나 될까요? 10마리는 넘어 보였어요. 돌 사이로 물이 흘렀고 작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였어요.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빛이 춤을 췄죠.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물에 손가락 끝을 담갔어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죠. 그리고 깨끗했어요. 손가락을 빼서 코에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수 냄새도 화학약품 냄새도 없었어요. 그냥 물 냄새만 났죠. 이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물이 있다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멈춰 선다는 게. 저는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죠. 첫인상 매우 인상적. 시각적 효과 뛰어남. 수질 육안으로 양호. 정밀 측정 필요. 시민 반응 과도하게 긍정적. 연출 가능성 검토 필요. 지속 가능성 의문. 유지 시스템 확인 필요. 그때였습니다. 옆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으셨어요.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무릎이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려 겨우 앉으셨죠. 그분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곤 한동안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숨을 고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그건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분 눈에 무언가가 어렸어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 그리움 같기도 하고 기쁨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도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태블릿을 내려다봤죠. 다음 문장을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연출입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을 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어요. 끊임없이 조용히.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머물렀습니다. 떠나지 않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출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더 좋았죠. 방해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수질 측정기, 유속계, 데이터 태블릿, 20년간 써온 도구들이었어요. 이 장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숫자는 속일 수 없죠.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측정기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적셨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pH 수치, 용존 산소량, 탁도, 전기 전도도. 저는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pH는 7.3. 거의 중성에 가까웠죠. 용존 산소는 리터당 8.5mg. 물고기가 살기에 충분한 수치였습니다. 탁도는 3NTU 이하. 육안으로 바닥이 보이는 게 당연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방이 빌딩이에요.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있죠. 이런 곳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요? 유속계를 설치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30분 정도 기다렸죠.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초당 0.3m에서 0.5m. 일정했어요. 너무 일정했습니다. 자연 하천은 이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빨라지고 가뭄이면 느려지죠.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정했어요. 마치 계산된 것처럼. 저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열었습니다. 청계천의 구조를 확인했어요. 시작점을 찾았죠. 한강이었습니다. 청계천은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펌프 시스템, 정수시설, 그리고 방류구. 저는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이건 하천이 아니었어요. 장치였습니다. 거대한 수족관. 전기로 작동하는 인공 구조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펌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겠죠. 썩기 시작할 겁니다. 여름엔 악취가 날 거예요. 겨울엔 얼어붙을 테고요. 정전이 되면요? 태풍이 오면요? 시스템이 고장나면요? 이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터질 폭탄. 저는 노트에 기록했어요. 청계천 완벽한 인공 시스템. 자연 하천 아님. 한강 의존 구조. 펌프 기반 순환. 유속 일정. 계산된 흐름. 자연성 제로. 결론 전기가 끊기면 종료되는 구조.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번쩍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고기였어요. 작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했죠.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마리, 3마리. 물이 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방류했겠죠. 관리 목적으로 넣은 겁니다. 관광객들 보여주려고. 미관용이에요. 자연적으로 서식할 리 없어요. 이런 인공수로에서요? 펌프로 돌아가는 물에서요? 저는 다시 기록했습니다. 어류 발견. 관리 목적 방류 추정. 자연 생태계 형성 아님. 인위적 환경 조성. 그런데 이상했어요. 물고기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제 시선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100m쯤 걸었을까요? 다시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도 있었어요. 물고기들. 더 많았습니다. 크기도 다양했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었죠. 방류했다면 크기가 비슷해야 해요. 한꺼번에 넣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마치 세대가 다른 것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여러 번 나눠서 넣었을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300m를 더 갔어요. 청계천 중간 지점쯤이었죠. 여기도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른 것도 보였어요. 작은 새우 같은 것들. 물속 돌에 붙어 있는 이끼. 물풀도 자라고 있었어요. 잠깐. 이건 뭐죠?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물에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어요. 물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뿌리가 돌 틈에 박혀 있었어요. 이것도 심었을까요? 물풀까지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심었다면 왜 심었죠? 누가 관리하나요? 이 많은 물풀을.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관리 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추가하려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하죠? 물풀 발견, 인위적 식재 추정, 생태계 유사 환경 조성 확인.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봤어요. 물고기들이 계속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관리된 환경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제 눈은 계속 물속을 쫓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떠났어요. 한 곳만 보는 건 의미 없다고 판단했죠. 서울 전체를 봐야 했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서울에는 하천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죠. 한강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지류가 뻗어 있었어요. 저는 중랑천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청계천보다 큰 하천이었어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죠.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30분쯤 걸렸을까요?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빌딩이 줄어들고 아파트가 늘어났습니다. 중랑천에 도착했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여긴 달랐습니다. 청계천보다 훨씬 컸어요. 폭이 50m는 넘어 보였습니다. 물도 더 많이 흘렀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양쪽 둔치가 완전히 공원이었어요. 잔디가 깔려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벤치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물이었어요. 저는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짚고 내려다봤죠. 맑았어요. 청계천만큼. 아니, 어쩌면 더 맑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청계천은 작아요. 관리하기 쉽죠. 하지만 이건 달라요. 이렇게 큰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저는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숫자를 기다렸죠. pH 7.4, 용존 산소 8.7, 탁도 4NTU. 청계천과 거의 같았습니다.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천 크기가 다르면 수질도 달라야 해요. 관리 난이도가 다르니까요. 저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1km쯤 걸었을까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물가 근처에서.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죠. 물에 발을 담그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보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물에 발을 담가요? 도심 하천에요? 유럽이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수질도 나쁘고 깊이도 일정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선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지도를 꺼냈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정했죠. 안양천이었습니다. 택시로 40분.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어요. 공장지대가 보였습니다. 산업단지였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양천은 과거 산업 오염 지역이었습니다. 구글에서 찾아봤거든요. 90년대까지 최악의 하천이었대요. 공장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었다고.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하천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물가에 내려앉아 있었죠. 백로였어요. 긴 다리로 물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잠깐. 백로가 여기 산다고요? 산업단지 옆 하천에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가지 않았어요. 익숙한 것 같았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봤어요. 또 맑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다시 재봤죠. pH 7.3, 용존 산소 8.6. 거의 똑같았어요. 청계천, 중랑천, 안양천. 모두 비슷한 수질.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렇게 많은 하천을.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탄천을 찾았어요.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강남이었어요. 고층 아파트 숲. 탄천은 아파트 단지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로를 걸었어요. 여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걷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죠. 물은 또 맑았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청계천 하나면 이해해요. 돈을 쏟아부으면 가능하죠. 작은 하천 하나 정도는. 하지만 이건 달라요. 서울 전체예요. 수십 개의 하천. 수백 킬로미터의 물길. 이 모든 걸 관리한다고요? 같은 수질로요?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죠.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죠? 우연의 일치. 단기간 집중 투자. 곧 무너질 것?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하나가 아니다. 서울은 하천 하나를 살린 게 아니다. 전체를 바꿨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을 봤어요.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조용히. 끊임없이.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누군가 호텔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 물관리연구원이라고 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약속 장소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나갔어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깔끔한 차림이었죠. 그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윤태준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아드리안 볼프입니다. 그는 웃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죠. 많이 다니셨더군요. 중랑천, 안양천, 탄천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저희가 초대했으니까요. 당연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어요.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판자촌이었습니다. 천 위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나무 판자로 지은 집. 천막. 쓰레기. 물은 검었습니다. 완전히 검었어요. 악취가 날 것 같았죠. 사람들이 그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 검은 물 바로 옆에서. 이게 청계천입니다. 윤태준이 말했어요. 60년 전 모습이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도로였어요. 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하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년대입니다. 우리는 천을 덮었어요. 또 넘겼습니다. 고가도로였어요. 2층 구조. 아래 위로 차가 달렸죠. 80년대, 90년대입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덮었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가난했으니까요. 공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왜 다시 열었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진지했어요. 살려야 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청계천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요? 네. 하나를 살렸더니 다른 것도 살릴 수 있더군요. 그가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중랑천 사진이 나왔어요.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회색빛 물. 쓰레기 더미. 악취주의 표지판. 이게 중랑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이었어요. 더 심했습니다. 물 색깔이 거의 흑갈색이었어요. 공장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고 있었죠. 안양천입니다. 90년대까지 일했어요. 저는 화면과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곳이라고요? 저 검은 물이 지금의 맑은 물이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돈을 쏟아부었죠. 기술을 개발했고요. 시간을 들였습니다. 얼마나요? 20년요. 20년.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2003년에 시작했어요. 2005년에 완공됐죠. 그리고 다른 하천은요?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랑천, 안양천, 탄천, 양재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주변을 가리켰어요. 여기 걷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 사람들이 투표했어요. 세금을 냈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까? 그가 웃었어요.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장사 망한다고요. 정치인들도 반대했어요. 예산 낭비라고요. 시민들도 반대했죠. 차 막힌다고요. 그런데요? 그가 멈춰 섰습니다. 물을 가리켰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저는 물을 봤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해야 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럽 도시들 많이 보셨죠? 네. 실패한 것도 보셨고요. 네.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중간에 멈췄으니까요. 돈이 떨어지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관심이 사라지거나. 서울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볼프 박사님,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의지입니다. 바람이 또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버렸던 세대였어요. 덮었고 잊었죠. 하지만 다시 살렸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거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윤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누굴까요? 또 다른 연구원일까요? 아니면 정부 관계자일까요? 청계천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30분 일찍 나갔어요. 물가를 걸으며 기다렸죠. 오후 2시. 윤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옆에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어요. 7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윤태준이 소개했어요. 박동식 선생님입니다. 이분을 꼭 만나보시라고 모셨어요. 노인이 멈춰 서셨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기댔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내미셨죠. 저는 급히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오랜 세월 육체 노동을 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드리안 볼프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벤치로 갔습니다. 노인이 앉으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았죠. 윤태준이 부축했습니다. 겨우 앉으셨어요. 한참을 숨을 고르셨습니다. 힘드신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물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아주 오래. 아무 말 없이 그냥 보고 계셨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어요. 노인의 눈에 뭔가 어렸습니다. 눈물일까요? 아니면 햇빛 반사일까요? 그분이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죠. 여기가 내 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이라고요? 네. 판자집이었죠. 저기쯤. 그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물 위쪽 어딘가를.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방향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만 그땐 집이 있었어요. 저는 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을 봤어요. 언제였습니까? 50년대 말이었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분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피난 갔다가요.
서울에 돌아왔는데 집이 없더군요. 다 불탔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왔죠. 청계천으로.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천 위에 집을 지었어요. 나무 판자 몇 장으로요. 몸 몇 개 받고 천막 덮었죠. 비가 오면 샜습니다. 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겨울엔 추웠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하지만 거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이 눈을 뜨셨어요. 물을 보셨죠? 물은 검었어요. 완전히 검었습니다. 시궁창 물 같았죠. 아니, 시궁창이었어요. 똥도 흘렀고 쓰레기도 떠다녔습니다. 죽은 쥐도 봤어요. 개도 떠내려왔고요. 그분이 손으로 코를 만지셨어요.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정말 지독했어요. 여름엔 견딜 수가 없었죠. 창문을 열면 악취가 들어왔어요. 닫으면 더워 죽을 것 같고. 그래도 열었습니다. 더위가 냄새보다 나았으니까요. 저는 지금 흐르는 맑은 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같은 곳이라고요? 가족은 계셨습니까? 아내가 있었죠. 애들도 둘 있었고요. 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판자집에서요. 애들은 천변에서 뛰어놀았어요. 위험했죠. 물에 빠질 수도 있었고. 하지만 어쩌겠어요. 놀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분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큰애가 한번 아팠어요. 고열이 났죠. 물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더러운 물 때문에.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 뉘어놨죠. 기도했어요. 다행히 나았습니다. 열이 내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70년대였어요. 시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 나가라고 했어요. 길 만든다고요. 도로를 놓겠대요. 천을 덮고요. 어디 가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래요. 보상금도 없었어요. 불법 거주니까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었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다들 울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남자들도요. 하지만 나갔어요. 어쩔 수 없었죠. 시에서 불도저 가져왔거든요. 하루 만에 다 밀어버렸습니다. 50년 넘게 살던 동네가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어요. 다시 연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안 믿었습니다.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해요? 멀쩡한 도로 뜯어내고 돈 수천억 들여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반대하셨습니까? 그분이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했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복지에 쓰라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상인들은 난리였죠. 장사 망한다고. 차 막힌다고 소음 난다고. 저도 서명했어요. 반대 서명해요. 그분이 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더군요. 정말로. 2003년 7월이었어요. 도로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삽을 떴죠. 포클레인이 들어왔고요. 밑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똥이요. 50년 묵은 똥. 검은 물이 솟아올랐대요. 악취가 장난 아니었답니다. 일하는 사람들 다 토했다고 하더군요. 주변 상가들 문 닫았대요. 냄새 때문에.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안 멈췄어요. 파고 또 팠습니다. 1년 넘게 걸렸죠. 보러 갔어요. 몇 번이나요? 공사장 울타리 너머로 봤습니다. 천이 드러나더군요. 50년 만에.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2005년 10월 1일이었어요. 개장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계단 내려가는데 울컥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그분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맑은 물이요. 50년 만에 다시 본 물이었어요. 검지 않았습니다. 투명했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그냥 물 냄새만.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요. 그분이 완전히 우셨습니다. 미안했어요. 반대했던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걸 다시 살려줘서요. 윤태준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진정하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윤태준이 부축했죠. 떠나시기 전에 저를 보셨습니다. 젊은이. 네, 선생님. 우리는 이 물을 버렸던 세대예요. 가난했고 급했죠.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어요. 50년 걸렸지만요. 그분이 물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분은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윤태준이 팔짱을 끼고 함께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물을 봤습니다. 맑은 물이 흘렀어요. 끊임없이.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공학도 아니었죠. 의지였습니다. 살리겠다는 의지. 그리고 책임이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어요. 일주일간 모은 데이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측정 결과, 유속 데이터, 생태계 조사 기록, 사진들, 메모들 모두 정리했어요. 그리고 비교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 하천 데이터였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직접 측정했던 것들이죠. 세느강, 템스강, 슈프레강, 티베르강, 도나우강. 하나씩 서울 데이터와 나란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수질. 세느강 pH 7.8, 한강 7.3. 큰 차이는 아니에요. 정상 범위 아니죠. 하지만 용존 산소량을 보니 달랐습니다. 세느강 리터당 5.2mg, 한강 8.6. 거의 2배 차이였어요. 물고기가 살기에는 6 이상이 필요합니다. 세느강은 겨우 기준을 넘겼고 한강은 여유가 있었어요. 탁도를 확인했습니다. 세느강 15NTU, 한강 3.5. 5배 차이였죠. 10NTU 이하면 맑은 물입니다. 한강은 그 기준을 크게 밑돌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어요. 템스강과 비교했습니다. 템스강 용존 산소 6.2, 한강 8.6, 템스강 탁도 20, 한강 3.5. 런던이 서울보다 못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슈프레강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자랑이죠. 슈프레강 용존 산소 6.8, 한강 8.6, 슈프레강 탁도 12, 한강 3.5. 베를린도 졌어요. 티베르강, 로마의 상징. 티베르강 pH 8.1. 약간 높아요. 용존 산소 5.5, 탁도 18. 한강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도시를 표로 만들었어요. 한눈에 보이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이 모든 항목에서 앞섰어요. 어류 종수를 비교했습니다. 세느강 32종, 한강 83종. 거의 3배 차이였어요. 템스강 25종, 슈프레강 18종, 티베르강 15종, 한강 83종.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서울이 파리보다 깨끗하다고요? 런던보다 생태계가 풍부하다고요? 베를린보다요? 로마보다요?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금액이요. 세느강 정비 사업 20억 유로. 15년간 투입됐어요. 청계천 복원 3천억 원. 약 2억 5천만 유로. 2년 만에 완성됐죠. 10분의 1 예산으로. 7분의 1 시간에. 더 나은 결과를 냈습니다. 연간 유지비도 확인했어요. 세느강 5천만 유로. 청계천 100억 원. 약 700만 유로. 7분의 1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효율성 지표를 만들었어요. 투자 금액 대비 수질 개선도.
면적당 생태 복원율, 예산 대비 어류 증가율, 모든 지표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멈췄어요. 서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효율성이 파리의 15배, 런던의 12배, 베를린의 9배.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불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이 도시가 해냈어요. 유럽 전체가 못한 걸, 아니, 유럽이 실패한 걸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도시 하천 복원의 한계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었어요. 20년 전에 썼죠. 그 이후 모든 연구가 이 결론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공 하천은 결국 실패한다. 자연은 인공으로 대체될 수 없다.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 저는 커서를 제목에 댔습니다. 블록을 지정했어요. 손가락이 삭제키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20년이에요. 20년 경력, 수십 편의 논문, 수백 번의 강연, 수천 명의 학생들, 모두 이 결론을 배웠습니다. 책에서 인공 하천은 실패한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성공이잖아요. 완벽한 성공.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파리보다 낫다고. 런던보다 낫다고. 제가 틀렸다는 걸. 저는 손을 뗐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유리에 손을 댔죠. 차가웠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별은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빛나고 있을 거예요. 제 이론처럼. 보이지 않아도 진실은 있는 겁니다. 아니, 제 이론이 틀렸어요. 진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20년이 틀렸다는 걸.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쟀습니다. 제 장비로. 제 손으로. 한강이 세느강보다 깨끗해요. 청계천이 세느강보다 효율적이고요. 서울이 파리보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20년. 헛된 20년. 아니, 헛되지 않았어요. 틀렸지만요. 틀렸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배움이죠. 눈을 떴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봤죠. 도시 하천 복원의 한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삭제 키를. 제목이 사라졌어요. 20년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도시의 심장을 다시 흐르게 한 사람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죠. 나는 틀렸다. 마지막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으로 다시 갔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12시가 넘었을 때였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장인들이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 정장 입은 여자들, 모두 청계천으로 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벤치마다 앉았어요. 물을 보며 밥을 먹었죠.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밥을 먹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김밥을 다 먹었어요. 비닐을 접었습니다. 꼼꼼하게 접었죠. 그러더니 가방에 넣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여자가 물을 마셨습니다. 페트병이었어요. 다 마시고 나서 뚜껑을 닫았죠. 그러더니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과자를 먹었어요. 봉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을 관찰했죠. 모두 똑같았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갔어요. 아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쓰레기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기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에 넣어갈 거예요. 왜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가 시켜요? 그냥 하는 거죠. 그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주변을 다시 봤죠. 수백 명이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엔 쓰레기가 없었어요. 한 점도. 저는 물가로 갔습니다. 계단에 앉았어요. 왜죠? 누가 감시하나요? CCTV가 있나요? 벌금이 있나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메라는 보였어요. 하지만 쓰레기 단속용은 아닐 겁니다. 벌금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경고문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안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에선 불가능해요. 파리의 센 강변. 쓰레기가 넘칩니다. 청소부가 매일 치우죠. 그래도 모자라요. 런던의 템스 강변. 쓰레기통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주말이면 더 심해져요. 베를린의 슈플의 강변.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맥주병도 굴러다니죠. 그런데 여기는 다릅니다. 깨끗해요. 청소부가 치워서가 아니에요. 애초에 버리지 않으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벤치로 갔어요. 옆에 노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도시락을 드시고 있었어요. 다 드시고 나서 용기를 닦으셨습니다.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으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 넣으셨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도 웃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계천이 깨끗한 이유, 한강이 맑은 이유, 기계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키는 사람들, 가꾸는 사람들, 존중하는 사람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마지막 메모를 썼습니다. 기술은 하천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람만이 하천을 살릴 수 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또 청계천에 갔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에 비쳤어요. 주황빛이 일렁였죠. 저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연인들. 모두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노인이었어요. 빽바리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계셨죠. 저는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고, 노인은 영어를 못하셨죠.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보며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노인이 가방을 열으셨습니다. 뭔가 꺼내셨어요. 빵이었습니다. 반을 떼어 제게 주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노인이 웃으셨습니다. 그냥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빵을 먹었어요. 물을 보며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시간이었죠. 노인이 웃으셨습니다. 조용히. 그냥 물을 보며.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전쟁을 겪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물을 보며 웃고 계시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 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불빛이 켜졌어요. 청계천 양옆으로 물이 반짝였습니다. 불빛을 반사하며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켰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 제목이 있었어요. 도시 하천 복원의 한계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저는 제목을 블록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도시의 심장을 다시 흐르게 한 사람들, 서울의 기적.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본문을 열었어요. 첫 문장을 지웠습니다. 인공하천은 결국 실패한다. 새로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하천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저는 이해했어요. 이 물이 왜 특별한지. 이 도시가 왜 다른지.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시스템 때문도 아니죠. 사람들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해낸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났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조용히. 영원히 흐를 것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물에게인지, 이 도시에게인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만든 사람들에게인지.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호텔로 걸어갔죠. 내일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사람으로. 틀렸다는 걸 인정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운 사람.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제가 떠나도, 제가 돌아와도 영원히 흐를 겁니다. 이 도시가 지키는 한.